가져왔어요. 핸드폰. 몇 시까지 한다나요? 15분. 네네. 아, 반갑습니다. 순천시 평생교육과장 양효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목포가 가까운 것 같았는데 꽤 머네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근데 굉장히 이렇게 대면으로 행사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5월 달에 순천시 평생교육 컨퍼런스를 이렇게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비슷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날 코로나가 갑자기 막 확산되는 바람에 시장님도 못 오시고 교육장님도 못 오시고 갑자기 그래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날 또 양병찬 교수님 또 오셔서 오전 내내 또 강의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 그 유튜브에서 순천시 평생교육을 치시면 양병찬 교수님이 아주 명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한 850회 거의 900회 가까이 조회수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만큼 마을교육 공동체가 이제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단지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교육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확신이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교육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다. 근데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그 말씀을 그냥 먼저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내용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평생교육과에 작년 7월에 왔어요. 근데 뭐 이런 자리에 서서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죠. 물론 1년 정도밖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과장이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 1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 계기가 좀 있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제가 오면서도 그랬고 이 교육을 준비를 하면서 장학사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교육지원청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제목처럼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시작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오셔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순천시에서 컨퍼런스 했을 때 저희도 유튜브 중계를 했는데 중계를 어떤 분들이 했냐면 순천의 공공협동조합이라고 이런 인터넷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이제 이분들이 조곡동이라는 철도 관사마을에서 마을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활동가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런 일에 지역에서 참여를 하고 보통 이제 그 지자체에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뭐 여수시 뭐 순천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그 질 높은 것들은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죠. 뭐 프로덕션 이런 데로 많이 주는데 지역에서 이런 친구들이 키워져서 그런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게 바로 교육 도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교육도시, 교육자치도시,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거의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헷갈리게 있잖아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이제 순천은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도시라고 많이 불려졌어요. 근데 요즘은 생태도시라고 하죠. 이제 그냥 생태도시도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90년대 말에 순천은 아주 그 생태도시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순천만 주변을 그냥 개발업자들이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시가 허가를 해줘 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된다. 순천만의 가치를 찾아라. 근데 이때 시민들은 한 20여 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생태적 가치를 특별히 이해를 하고 하셨던 분들이 먼저 시하고 싸웠죠.
이런 과정들이 10여 년 정도 거치면서 현재의 순천만이 됐어요. 그러면서 순천은 생태계의 가치를 갖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시민사회에도 넓게 인식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을 부를 때는 주로 순천의 정체성이 생태에 있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도시라고 이름 불려지는 거는 거의 1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생태수도라는 걸 삼았을 때가 저희가 2007년 8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뭐 생태라는 말을 도시 앞에 붙이지도 않았어요. 순천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도. 그 전에 순천이 뭘 내세웠냐? 교육도시를 내세웠죠.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거는 과거 산업사회에 근대에 명분고를 많이 만들어서 스카이를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 순천에 있었고 목포에도 그런 고등학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비평준화 시절에 평준화 전에. 근데 이 아이들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교육만 일삼았던 그때는 그 교육이 맞았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육도시라는 명성을 얻었고 인근에 공, 여수, 구례, 곡성, 광양에서 아이들이 순천으로 학교를 온 거죠. 저도 순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친구들이 막 광양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 시골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결국 똑똑한 나쁜 놈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제 목포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남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위기가 공동의 위기가 인구잖아요. 전남이 지방 소멸 위기 1위라고 하는데 과연 이 위기를 그냥 그 진짜 위기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 전남의 기회일 수 있고 또 교육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육으로 도시를 살려낼 수 있다. 이런 깊이 있는 성찰과 그 도시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천의 별량면이라는 작은 면이 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교육으로 도시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과거에 방금 보여드린 명문고 보내는 그런 과거의 교육, 닫혀진 교육만으로는 도시를 절대 바꿀 수 없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도시가 바뀐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순천의 별량이라는 작은 면 단위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순천만이 있는 면이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3개의 학교가 다 혁신학교예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젊은 인구가 별량면으로 이사를 오고 있어요. 학교 때문에. 그리고 이 학교의 교사들이 별량에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으로 마을이 바뀌고 도시가 바뀔 수 있다라는 현상들이 순천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순천 사랑 아카데미라는 특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구학자가 왔었어요. 서울대 조영태 박사님이라고 그 인구의 미래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전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전남 전체적인 현상인데 순천은 굉장히 특이한 통계가 있다. 그게 뭐냐면 20세부터 25세까지는 전체가 다 빠져요. 순천도 마찬가지로 팍 줄어요. 그 나이대. 근데 이상하게 30대부터가 순천이 늘어요. 이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복합적이고 미묘하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이유로 누군가가 살러 오진 않겠죠. 네, 반드시 저는 그 안에 교육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교육도시, 과거의 교육도시 개념과 지금 저희가 말하는 교육도시, 지금 이제 저희는 그냥 교육도시라고 하지 않고 교육자치도시다. 양 교수님이 쭉 얘기해 주셨던 지역 주민들과 지역이 함께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정말 인재를 키우는 그런 게 교육자치도시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사람을 키워내는 게
바로 교육이고 사람을 동력으로 하는 게 교육자치도시의 비전이다. 다시 한번 교육자치도시의 교육도시의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육도시와 교육자치도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순천은 저희 민선 7기 교육도시 전략이 3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다 E로 시작해요. 생태, 경제, 교육. 근데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육이다. 교육을 분모로 해서 도시의 모든 정책을 지원하고 연계하고 협력해라. 이게 순천시의 3 정책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거버넌스를 고민을 하냐? 저는 지금까지 그 주민자치 마을 교육 공동체 하기 전에 마을 공동체 업무를 7급 때부터 한 10년 정도 업무를 맡아서 했었어요. 여기 시청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다 가셨나요? 시장님과 함께?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과 그 마을교육 활동가 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일반 행정직인데 일반 행정으로 시 행정 업무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순천에서 초중고대를 보내고 있지만 학부모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직장 엄마라는 이유로 학부모로 살지 않아서 근데 교육에 대한 고민을 왜 하지 않았냐. 교육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아주 단절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은 학교가 하는 거고 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터치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사실은 그 행정 안에서도 부서 안에서도 자치와 학습이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력이란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었고 마을 단위에서도 학교장님은 기관장님으로만 대우를 해드렸지 뭔가 일을 같이 도모하고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로서 서로 인식하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읍면동이 어떻게 굴러가든 읍면동 행정이 어떻게 거기에 현안이 뭐든 별 관심이 없으신 게 사실이고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분절적으로 가서는 지역이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 학교 현장이 정말 지역에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지역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 뭘 도움을 요청할지 어떤 자원을 끌어들여서 협력을 할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를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또 헷갈리는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지난 한 20여 년간 행정에서 주구장창 주민참여와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가 자치행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되었고요. 주민자치회도 20년 정도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순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로 올해 전면 다 24개 읍면동이 바뀌게 되고 주민세를 걷어들여서 주민자치회로 환원을 해주는 게 1년에 10억 정도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비례해서 읍면동으로 환원해주는 비용이 크게는 2, 3억까지 이제 적은 동은 1, 2천에서부터 차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 큰 예산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디에 돈을 써야 될 건가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교육의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와 교육행정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 안에서 교육의제가 읍면동의 주민자치의제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돈들을 학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거버넌스 구조로 교육의제를 발굴을 해서 그 동네에 교육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지난달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님들 회의에 가서 이거를 쭉 설명을 드렸어요. 교육
분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 자치 분과를 만들어서 지역의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면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장 회의에도 제가 좀 가서 그런 요청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동안에는 주민들하고 시하고는 굉장히 밀접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됐든 어떤 주민참여 예산이 됐든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공동체 사업, 뭐 정원을 가꾸든 뭐 도로를 어떻게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교육이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순천 사례를 쭉 말씀드리려면 한 1시간 걸리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쭉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후반부터 순천만 보전 때문에 순천 시민사회가 영향이 커져 왔고 순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은 게 2003년입니다. 2003년 위에 박스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생학습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입니다. 평생학습 도시로 순천은 전남에서 맨 먼저 2003년에 평생학습 도시가 돼요. 근데 그 해에 주민자치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저는 순천의 마을 공동체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낸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한 10여 년 정도의 이 정책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결과가 2013년에 드러나게 됩니다. 2013년에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하게 됐는데 정원박람회 아시다시피 6개월간 진행을 했어요. 현장에 와보셨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정도의 규모와 그 기간 동안에 시 힘으로만은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400만이 다녀간 그런 박람회인데 그래서 저는 그 2003년부터 역량을 키워온 시민들의 힘이 이때 폭발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한 10년이 좀 못 됐는데요. 10년 정도가 흘렀고 이제는 외적으로 키워온 이런 도시의 역량 이런 것들이 내부로 시민 개개인으로 학교와 아이들에게로 좀 그 고개를 돌려야 되고 들여다 보여져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이제 시가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역시 교육을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이런 특강이 아니라 참여형 시민교육, 그러니까 뭐 독일식으로 말하면 민주시민교육이고요. 참여형 교육을 10년 정도 쭉 이끌고 와서 순천은 주민들이 시에서 모이라고 하면 펜과 이 매직과 전지가 깔려 있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마을의 의저회를 이렇게 뽑아냈었는데 이게 한 2008년도 일입니다. 10년 후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라는 걸 읍면동마다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마을의 의제를 직접 발굴을 해서 100개 정도의 마을의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신기한 건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과연 저게 돼? 이렇게 핀잔을 받을 만한 일들이 지금은 이걸 그러고 보니까 했구나. 우리 동네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다 지금 좀 현실이 돼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 현실이 되게 만든 건 뭐였냐면 읍면동 그냥 자체 사업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 살고 싶은 도시, 이제 도시재생 사업 목포도 떠들썩하게 하셨죠. 네. 도시재생하면 목포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국가의 사업들과 연결이 잘 돼서 진행을 해왔고요. 이게 주민들의 그런 역량이 없었으면 좀 하기 힘들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마을 교육 공동체의 시대다. 마을 공동체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을 공동체가 약간 업그레이드돼서 버전을 좀 달리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 가야 되지 않냐. 이 마을 공동체라는 주체가 아까 그 교수님의 패러다임 사업 정책
주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체로 보면 한 그 마을 공동체가 교육 사업도 하고 그냥 지역의 어려운 일도 하고 다 섞여 있거든요. 그걸 가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핵심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도시가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좀 기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마을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갔냐 순천의 사례를 보시면 먼저 시장님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든 분이 강조를 하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설득이 쉽지 않았을 때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시장님을 따라가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시민들의 이런 공유를 통해서 시민들의 동조를 얻어내면 저희는 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역마다 좀씩 다르거든요. 이제 저희도 가보고 저희를 방문하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많은데 만나보면 도교육청이 관심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시청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막 오버하는 데가 있고 또 지원청이 관심이 많은 데가 있고 이게 똑같은 수준과 양으로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럴 수 있지도 않고요. 다 생각과 조직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쓰는 언어가 아주 달라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선생님들하고 저희하고 통역이 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통역해 주시는 분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저희는 통역을 센터가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민선 7기 들어서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먼저 만나서 업무 협약을 딱 해버려요. 둘이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순천의 지역 교육력 회복 실천 공동체라는 이제 이런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흐름이 있었죠. 이분들하고 적절하게 시가 잘 만났죠. 그래서 이분들이 매월 1회 정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152명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저희 순천시 평생교육과와 중간지원조직 센터가 매월 1회 이 교육민의 정담회가 끝나고 나면 일주일 후에 이 실무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동천 마을교육과정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순천만 습지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으로 연계하는 실무적인 일들을 거기서 협의해서 사업화 시키는 거죠. 시간이 다 됐죠. 끝내야 되죠. 네, 얼른 할게요. 네. 이런 그 정담회 사례를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엊그제 정담회에 금요일 날 올라온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올린 글이에요.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센터에서 올해 교육지원청과 함께 온종일 온마을 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힘든 친구들을 마을에서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아이들이 디딤돌이라는 공유 공간에서 주로 지내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보조금으로는 구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행정에. 우리 실천 공동체에서 모금해서 디딤돌 공유 공간의 위 모니터를 보면서 운동하고 게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부하면 어떨까요? 혹시 집에 있는 위를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랜만에 실천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글을 올린 지 1시간 만에 70만 원의 모금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례가 수해를 당했을 때 이 단톡방에서 또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서 도와드렸고요. 연말쯤 되면 또 다양한 어려운 분들께 이런 톡방에서 이렇게 도움 나눔 사례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의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현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바로 이 교육민회입니다. 저희가 6월 4일 날 공포된 새로 제정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순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보시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교육 민회를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 조항에서 한 10명 정도로 구성된 시의원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문가가 포함되는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가 위원회라는 단위인데 저희는 과감히 위원회를 없애고 이 정담회라는 조직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런 정담회를 지금 한 3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 정말 지치지도 않고 하십니다. 정말 그 과장의 일정이 너무너무 힘든. 네. 이 안에는 시의원 또 교육청 과장님 그리고 저 또 실무자들 또 마을학교 교사분들 선생님들 뭐 다양하게 다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고 여기서는 과거에는 시민사회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시민사회가 있지만 행정과 이렇게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뒷북을 치고 좀 싸우는 형태로 그 이슈 파이팅만 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제는 같이 협의하고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고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을교육자치회라고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발전해서 읍면동 단위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생기는 데들이 저희 순천에 한 6군데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별량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번에 그냥 그 마을 대문 두드려서 주민들 인터뷰를 아이들이 했고 그렇게 의견 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별량 정책 마켓이라고 이번 달 말에 학교에서 열리고 그거를 시의원과 시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주도하는 분들이 마을교육자치회 분들이세요. 이제 지역의 읍면동 단위의 이런 마을교육자치회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장님의 그 지원을 우군을 얻으셔야 이게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예산과 지역의 많은 정보들과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하고 협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이용하십시오. 잘 활용하십시오. 읍면 통장님들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학교장님들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좀 지역에서 동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선뜻 몰라서 못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학교를 돌아다녀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을 들고 순천으로 오십시오. 순천의 도시재생을 초등학교가 도시재생 대상이 돼서 남초등학교가 재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네, 이것도 남초등학교 재생 사례와 연계된 재미난 제과점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네, 오시면 됩니다. 네.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순천이 교육경비를 목포도 아까 많이 주신다고 시장님이 자랑을 하시던데 저희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데 좋은 일 하는데 아이들이 원하는데 이 돈이 쓰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깎이더라도 예산이 몇 억 깎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억을 늘렸다 10억을 늘렸다 이게 그 도시를 평가하는 교육도시인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어디에 쓰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시가 관심이 없었어요. 70억 80억을 학교에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그냥 서류만 받는 거죠. 근데 작년부터 저희가 공간혁신 사업을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공모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더군요. 왜 이거를 시가 직접 교육경비는 법에 의거해서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인데 너희들이 뭔데 심사를 하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작년과 지금 올해 2회째인데요. 올해 분위기가 너무너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고등학교 카페형 독서실 사업을 했는데 학교는 카페형 독서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도 많이 필요하다 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수중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원도심에 있는데 반이 한 3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를 엄마들이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야구부 외에는. 근데 이 학교가 카페를 만들어줬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이수 화폐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1,000원씩 그 화폐를 나눠주고 선생님들이 칭찬하는 대신 1,000원씩 줍니다. 그러면 가서 카페 가서 사 먹고 이제 이런 경제적인 실험들을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죠. 학생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혁신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죠.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 저희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막 극구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이렇게 공간혁신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을교육과정은 동천 마을교육과정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것도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올해는 순천만 습지과정을 작년에는 활동가 위주로 이거를 개발을 해갖고 운영을 했거든요. 몇몇 교사 선생님들하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만 해서는 좀 그 공신력과 이런 거 좀 가지기 어렵다. 초등학교는 쉽게 되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좀 어렵다. 그래서 올해는 NGO들과 또 순천대학교 환경교육과가 같이 결합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보면 굉장히 힘들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단톡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돌봄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양적으로 양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굉장히 세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교육자치도시는 어때야 될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거죠. 방금 이런 친구들을 직접 지역에서 길러내는 게 교육도시 비전인 거죠. 그러려면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 바뀌는 거죠. 그런 말씀 드리고 교수님 이거는 시흥의 그림이 아니라 순천의 그림입니다. 네네. 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세대가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 세대 간에도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지원하는 기관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과 청년들이 연계한 마을교육과정, 방금 말씀드린 순천만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연계한 평생교육 사업, 또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를 지역의 평생교육이 오픈하고 같이 들어가야 교육으로 바뀌는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마을교육 공동체와 마을교육 자치회가 핵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네. 그래서 돌봄에까지 이제 저희가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할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력센터가 그런 온종일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평생교육과가 대학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도 물론 돈만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에 순천대에 1억 6천을 깎아버렸습니다. 10억에서 별로 안 깎았죠.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는 부분을 깎았더니 올해는 학교 고등학교와 지역의 15개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추경에 바로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행정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다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